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 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4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을 만난 지 단 하루 만에 이제 인사가 단행이 된 건데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네, 후임으로는 박범계 장관의 핵심 참모로 꼽혔던 이정수 법무부 감찰국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언유착 의혹으로 자천됐던 한동훈 검사는 일선 복귀가 불발됐죠. 네,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옮겨갔어요. 네. 자세한 소식은 본방에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15회 금요일 프리데스크 오늘의 노래는 오늘님이 신청해주신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었습니다. 네. 아 정말 여행 가고 싶은 날씨요. 날이 그러니까요. 너무 맑아요 요즘. 오늘 점심 때 돌아오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신청곡 위원회랑 밥을 먹었는데 다들 오늘은 뭔가 이렇게 나른한 게 가기 싫네요. 막 이러면서 금요일을 즐겼어요. 네, 그 마음이 투영되는 신청곡 위원회 특별 신청곡 여행 들으셨습니다. 이게 당근색인지 코랄색인지를 놓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게 무슨 색깔일까요? 실물로는 약간 다홍색 그쵸, 비슷한데요. 다홍 주황 같은 그런 색깔인데요. 네. 예. 스카이워드님이 김민호 아나운서는 자리 비울 때 맨날 어디 갔다 오는 건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기 야외 촬영이 하나 있습니다. 그 TV로 방송되는 예술 프로그램인데 부득이하게 제가 예술 프로그램 치고는 상당히 예능식이던데요. 그러니까 직접 체험하고 제가 보니까 맞아요. 여기 프리데스크에서 보였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고 저를 캐스팅하셔가지고 뉴스 아나니 아니에요? 여러 뉴스 가지 아나니는 거의 무능의 핵심이던데 보니까 네, 요즘에 다 이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저의 그렇죠. 찐 모습이 나오니까 제가 또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아마 마지막 촬영이 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자리를 안 비우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엠 선느님이 모두의 예술이라고. 맞습니다. 역시. 지금 머그컵을 2개 주냐 1개 주냐를 놓고 약간 열띤 토론이 있었어요. 네. 저희 커뮤니티 탭에 이제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조금 이따 노재필 기자에게 또 자세히 한번 여쭤보죠. 주목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요일 저희 프리데스크와 이 소중한 금요일을 함께 보내주시는 여러분 정말 너무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오윤송님이 저번에 장국에 배우는 거 봤대요. 은근히 좀 지나가시면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강민승님 신청곡 적어두겠습니다. 널 사랑한다 박효신의 노래. 네, 자 그러면은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큐시트 산책부터 떠나봅니다. 네. 네, 큐시트 산책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일단 이벤트는 지금 이제 상황리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10여 명, 10여 명께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오답률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퀴즈 오답률이 50%라는 네, 얘기를 그래서 들었어요. 아니 찐팬이면 이걸 틀릴 수가 없으신데. 그만큼 이 찐팬은 인정을 좀 저희가 까다롭게 하고 있다. 까다로웠어요. 할 수 있죠. 예. 되게 고난도의 문제를 내고 있다. 우리 네, 그 퀴즈 보면 내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그 너무 퍼주기식 퀴즈를 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근데 머그컵 그거 뭐 얼마 하지도 않는 거 갖고 해놓고 너무 어렵게 낸 거 아닌가라는 네, 일각의 어떤 그런 그럼요. 비판 여론도 좀 있는데. 네. 꼴랑 머그컵 그렇죠. 주면서 너무 네. 어려운 문제를 낸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단 뭐 어제 댓글을 쭉 읽어보니까 그 문항이 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변 문항이 이제 방학개비가 들어가야 되는 방학개비는 정말 딱 한 번 등장했는데 정말 네, 희대의 네. 별명이 됐어요. 너무 강렬해가지고 사실 진짜 사진이 그게 또 방학개비 의상을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해놓으셔갖고 아유 관리자 계정께서 네, 아리둥절님이 거봐 나만 모르는 게 아니란께 하셨습니다. 네, 오윤송님도 은근 어려워요 하셨어요. 그래요. 일단 관리자 계정님께서 오늘 또 그 링크까지 걸어주셨네요. 네. 네. 일단 뭐 좀 더 많이 응모를 해주실 거라고 이제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혹시 그 틀린 분들은 다시 할 수 있나요? 응답을 어떻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정할 네. 수 있어요? 수정. 수정도 가능하다니까요. 네. 혹시 오답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고민해 보셔가지고 아까 누가 올려주시더라고요 답을. 네. 이 채팅창을 보시면 아마 쉽게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해외에 계신 분이 응모하시니까 또 어제 댓글에 배송비가 더 나오는데 응모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찐팬분들이 또 해주셨는데 어떻게 저기 미리 배송비까지 부담합니까 저희가? 해외에 만약 시청자가 당첨이 된다면? 일단 뭐 좀 많지 않으면 좀 먼데 뭐 남극 이런 데 못 보내드리고 네,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정은 안 되고요. 같은 닉네임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재제출이 가능하군요. 친절. 네. 아무튼 뭐 굉장히 그 컵은 몇 개 정도 드리면 될까요? 글쎄요. 한 개가 아닌가요? 뭐. 몇 개 받고 싶으세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세요. 머그컵. 퀴즈 응모하고 머그컵 거부해도 됩니까 하셨는데요. 삐까뻔쩍님이. 그럼 컵 대신에 다른 거를 원하시면은 저희가 보내드릴 수가 없죠. 네. 예. 아무튼 뭐 아리둥절님 2개 얘기하셨고 빌로와팀이 2개. 대부분 2개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도 2개가 괜찮을 것 같아요. 심은정님도 본인이 하나 세트 갖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께 이렇게 선물하면서 한 개도 있어요. 염형공.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2개 가겠습니다. 2개. 네. 2개. 역시 민심에 요동치는 네. 노대필 기자의 삐까뻔쩍님이 연계라서. 이번 거는 저기 딴 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총총님이 머그컵에 안정환님 21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21개. 21개요? 네. 아무튼 뭐 2개 하나 깨지면 또 사용하실 수 있고. 그럼요. 또 혹시 커플과 같이 맞아요. 또 차 한잔 하실 때 쓸 수 있고. 또 야박하잖아요. 네. 얘기하면서 맞아요. 보라고 그렇죠. 네. 선물로 이렇게 선물로 주면서 주면서 네. 같이 보자. 좋네요. 설레네요. 같이 보자. 아까 그리고 이선아님께서 저희 개편 얘기하셨는데 뭐 개편이라면 시간대를 조금 땡기는 뭐 이런 뭐 그런 게 아마 21일 정도부터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정도의 개편이 있을 거고 출연진이 많이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약간의 뭐 변화가 있나요? 네? 없어요. 저희는 없어요? 변하고 싶나요? 아니. 원하시면 변화하고 싶지 않아서요. 네. 저희도 아마 뉴스 시간대 변경에 따라서 저희도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시간대 네, 변동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늘린다기보다는 이제 뉴스가 좀 땡겨지기 때문에 저희도 살짝 앞에 땡기는 걸로 삐까뻔쩍님께서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더 일찍 여러분을 만나 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큐시 선책을 가겠습니다. 네. 그 이중사 관련 사건의 파장 오늘 이제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입장문을 냈는데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입장문을 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80분 뒤에 대통령이 그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바로 수리했죠. 굉장히 빨리 한 거죠 사실. 네네. 사실상 경질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성용 총장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취임을 해가지고 이제 8개월 만에 이제 옷을 벗은 거예요. 자리를 물러나게 되는 건데 역대 최단명 가장 짧게 재임한 어떤 공무참모총장이라고 합니다. 네, 1년을 못 넘겼네요. 자 그리고 뭐 오늘 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아마 이제 그 부대 관계자들의 어떤 그 회유 협박, 늑장 보고와 대응 관련된 어떤 자료를 압수한 걸로 보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오늘 그 리포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그 골프를 쳤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사망 보고를 받고도 골프를 쳤다고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확인했는데 공군에서는 친 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확인해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오, 쳤어요 그러면? 네, 실제로? 그래서 본부학에서 이 내용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총총님이 볼수록 화가 치민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오장훈님이 공군만 그럴까 하셨습니다. 아, 맞습니다. 자 신규 확진이 오늘 695명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네. 600명대 중후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네. 유지하고 있고 한 60% 정도가 이제 수도권인데 지금 대구 같은 데가 한 65명으로 좀 많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5일부터 이제 격상되고 그렇죠. 네, 거리두기도. 그렇죠. 그리고 누적 접종자는 지금 708만 명 정도가 되는데 어제 마감됐잖아요. 그 60세에서부터 74세까지 어르신들의 어떤 예약률이 얼마냐면 80.7%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하셨죠. 높네요. 네. 근데 예약률이 높으니까 한 522만 명 정도가 예약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잔여 물량이 501만 명분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사실 물량이 좀 살짝 부족한 상황인데 그 아마 예약한 날짜에 접종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좀 있어요. 일부 그렇죠. 네네. 그 어르신들 가운데는. 아,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특수 주사기를 쓰고 그다음에 잔여 물량을 고령자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이 꼭 백신 접종한 지 딱 100일이 된 날이라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첫 번째 1호 그 접종자의 어떤 소감을 저희가 오늘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할 텐데 네네. 삶이 달라졌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마음에 네, 안정감이 네,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 유충환 기자도 이제 올림픽 때문에 맞아서 지난번에 영상 네, 올려놨는데 저희 MB 뉴스에 이제 실제 접종기를 올렸는데 네, 네. 요즘 잔여 백신 맞으시는 분들 많아서 그런지 궁금하니까 조회수가 뒤늦게 많이 뒤늦게 올라오고 오르고 왜냐면 있어요? 많이 이제 검색을 아. 하시더라고요. 실제 또 유충환 기자가 굉장히 자세하게 백신을 맞고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올려놓으니까 그렇죠. 저희 PD 분은 파이자 백신 맞아가지고 2차까지 접종이 끝났거든요. 와우. 그래서 오. 접종 끝나니까 인생 백신이라고 배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다들 아 배지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인생 백신이라고 어. 이제 배지를 주시는데 거기 다 몰려들어서 부럽다고 다 배지를 둘러싸고 이제 부러움을 굉장히 맞아요. 표출했죠. 그러니까 유충환 기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어떤 방패막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다. 그쵸. 굉장히 든든하다 이런 얘기를 뭔가 하는데. 이렇게 쉴드가 싹 쌓이는 네네네. 듯한 네. 느낌? 자 그래서 내일 새벽에 미국에서 얀센 백신이 들어오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백신이 이제 4종류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이렇게 4가지가 되는데 얀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이제 같은 그 바이러스 벡터 방식으로 만드는 거라고 그래요. 이 예방 효과가 한 66% 정도 되는데 한 번 맞는 어떤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백신은 2번 맞아야 그렇죠. 되는데 이제 네, 한 2차 번 접종까지 맞으면 해야 되는데 이건 한 번이면 그렇죠. 끝나니까. 체리망고님이 잔여 백신 신청했는데 아직이라고 하셨고 마중물님은 우리 마을 접종 2회 마치신 어르신분들 단체로 외식하고 오셨다고. 아이고. 5분이 일상을 얼마나 되찾으셨네요. 기쁘셨을까요? 그러네요. 네. 1차만 맞아도 기분 좋다고 빌로바 TV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체리방구님도 저희 아빠도 백신 맞으니 힘이 나신다네요 하셨습니다. 아. 사막의 호랑님도 우리 엄마가 오늘 맞고 오셨다고. 네. 오늘 아마 그래도 뭐 그 뭐죠 타이레놀 같은 거 좀 드시고 조금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푹 쉬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아리둥절님이 경로당 잔치했네 하셨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 만들어 드시고 이런 게 굉장히 기쁨이잖아요, 사실. 그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그걸 일상. 그동안 못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모더나 같은 경우 이제 백신 네 종류를 한번 저희가 리뷰하는 아이템으로 준비를 했는데 네, 뭐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그렇죠. 백신, 어떤 백신. 얀센이 한 600만 명분 정도가 이제 계약이 됐거든요. 그건 아직 이제 국내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준 한 101만 명분 정도가 내일 오는 거고. 그다음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한 4천만 명분 정도 계약을 했죠. 그래서 현재 들어온 거는 5.5만 명분 정도 들어왔는데 이달 중순부터 그 30세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 이제 백신이 여러 가지가 종류인데 지금 해외에서는 그걸 하고 있잖아요. 교차 접종. 네. 그러니까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먼저 맞은 다음에 뭐 나중에 화이자를 맞는다든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먼저 맞고 다음에 화이자 맞는 거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다른 백신도 이렇게 어떤 그 섞어서 맞는 방안을 좀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요게 조금 뭐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더 수급에 좀 원활하게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막 손주들도 실컷 만나시고 가족 모임 인원 제한 없이 실컷 얘기하셨고 체리망고님 맞으신 분들 축하드려요 하셨어요. 크리스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크리스리님은 처음 뵙는 분인가요? 전에도 전에도 모시는 분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 찐팬을 못 알아봐가지고. 네. 네. 가르간 투아훈님께서 벡터 방식으로 만든 바이러스 조종하면 벡터맨이라고 약간 재필식게 그래요. 아재 개그네요. 벡터맨이 누구죠? 벡터맨. 모르세요? 몰라요. 벡터맨. 파워레인저 아시죠? 파워레인저? 슈퍼맨 알죠? 슈퍼맨 알죠. 그 개보입니다. 그 뭐 저기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인가요? 예전에 저 진짜 어릴 때 나왔던 정말 건데. 옛날 벡터맨이? 캐릭터죠. 네, 벡터맨. 정말 옛날 캐릭터인데요. 저는 태권부 2세대이기 때문에 전 잘 모릅니다. 브로디언 아리아 TV님이 저는 폴란드에서 모더나 1차 맞았는데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갔어요. 8일날 2차 맞아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폴란드에 계신 거예요? 스카이워드님께서 제필님은 우레메 세대라고. 네, 그렇죠. 맞네요. 우레메 네. 세대 맞죠? 그렇죠. 우레메 아시네요. 꼬마 자동차 붕붕. 꼬마 자동차 이런 거 좀 기억나죠. 네. 또리 장군 세대라고 미디어 저널님께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공존하는 네. 세상님 캐산 아신다고. 캐사는 뭐죠? 맥한더브이 나왔습니다. 삐까뻔 정도. 네. 오장훈님 나도 우레메 하셨습니다. 우레메. 저희 그 찐팬분들이 연령대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안중환님이 호호 아줌마. 네. 철인 28호 나왔습니다. 강민승님 나라라 슈퍼보드. 왕눈이 인조인간 캐산. 만화 영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읽고 싶어요. 읽으면서 동심이 살아나요. 계속 읽어주세요. 뭔가 오늘 딱 맞아. 금요일 날에 뭔가 즐거운 이런 느낌. 네. 엘빈 벤님이 노쇼로 접종받았는데 아침까진 멀쩡했는데 오후 되니 몸살 기운이 있대요. 어서 조금 더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상한 나라의 폴 얘기하셨고. 이상한 아리동절 월화의 골동무지는 또 뭡니까? 네. 토요 명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봉이봉이님 그랜다이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요새 제가 TV를 잘 안 보긴 하는데 뭐 제가 요새 보는 것이 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근데 보면 옛날에 정말 주옥 같은 작품이 많았어요. 요즘 왜 그런 게 안 나올까요? 요새는 제가 보기에 뭔가 그 감수성이 약간 좀 다르지 않나. 어떤 순수의 세계는 이미 지나지 않았나.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예전에는 하나가 나오면 다 몰려서 같이 봤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플랫폼에서 정말 많은 콘텐츠를 내놓으니까 같이 공유하는 콘텐츠가 좀 줄어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 볼 게 없으니까 뭐 아기상어 이런 동영상을 엊그저께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적었더라고요. 80억 뷰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로 더 많이 봤다 뭐 이렇게 했는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까울 정도입니까? 차성국님 은하철도 999 끊임없이 올려. 피구소년 코난은 아니지 않나요, 강민수님? 형사 가제트. 아, 재밌죠. 그렇죠. 재밌죠. 네. 캔디 체리방구님 이사나님 명심이 나왔어요. 야. 아리동천님이 이걸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냐 하셨어요. 근데 이걸 왜 읽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중물릭 하나 읽고 싶어요. 그 최초의 영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네. 가건투아후님이 노재필 기자님 밀림의 왕자 레오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아세요? 그거는 제가 좀 고등학교 때 아닐까요? 그죠? 그런가요? 태양의 소녀 에스테반. 소년 에스테반. 이거 진짜 좋아했는데. 진짜 태양의 소년 명작이에요. 에스테반은 진짜 이거는 뭔가 그
이거는 제가 진짜 그럼요. 어떤 남미의 어떤 그 신비로운 어떤 그런 그럼요. 그 예. 마지막에 결말이 거의 반전이었는데. 저는 모르는 얘기를 자꾸 두 분이서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큐시타에서 가겠습니다. 네. 피구왕 통키가 맞죠. 제외수왕님.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 네. 자, 그 사실 오늘 뉴스에는 안 나가긴 하는데 제가 최근에 좀 황당하게 본 뉴스가 이 대구에서 그 백신 아까 진짜 댓글로 황당하네. 화이자 백신. 네. 나왔어요. 네. 이게 사실 뭐 오늘 속보가 좀 나와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한번 뭐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지난번에 리포트 나갔던 건데 네. 한번 보실게요. 네. 대구시 의사회와 의료기관 모임인 메디시티 대구협의회가 독일의 한 무역회사를 통해 화이자 백신 6천만 회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의 백신 이 공급 유통 쪽으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단계까지는 진전을 시켰지만 그 다음 단계는 정부가 해야 될 몫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상 경로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정도 확인이 되어야겠지만 정상 경로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판정되고 있고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구시가 추진하는 백신 도입이 처음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면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화이자 본사 쪽에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한국에 대한 판권은 화이자사만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답변을 좀 통보받았습니다. 국가 단위로만 계약해 공급하는 화이자 백신을 중간에 무역회사로부터 그것도 정부 공식 계약 물량과 맞먹는 백신을 들여온다는 구상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더구나 대구시는 정품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중간 무역업체와 접촉해 지난해 연말부터 도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차원으로 일원화된 백신 수급 계획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도 큽니다. 화이자 측도 대구시가 접촉한 무역업체의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는 시가 주도한 것은 아니라며 정부 검증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도입 추진 경위가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대구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이게 사실 되게 황당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황당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화이자 측에서는 이제 이게 불법 거래로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그쵸. 판권이 아예 없는데 누가 이거를 파냐 이런 거고. 근데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은 그 대구시가 이제 화이자 백신 구매를 제안받았던 그 무역업체는 주소지가 미국 플로리다래요. 근데 전화번호는 그 전화는 포르투갈 전화로 돼 있고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걸 네. 몰랐을까요? 이거 할 때. 김보라님이 네. 백신이 운동하냐고 직구가 가능하게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 외국 외신들까지 이거를 이제 기사를 쓰고 있는데 네. 대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국의 대구 시장이 백신 사기를 당한 것 같다. 그 각 나라의 지자체장들을 이렇게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하자. 뭐 이런 약간 나라 망신스러운 그런 기사가 나온 거죠, 사실은. 예. 물론 그 마음은 전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든지 좀 더 확보를 해서 그 시민들한테 접종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좀 이해는 가긴 하는데 뭐 정부가 지금 일단 단계를 밟아서 또 각 백신을 지금 수입하고 있는 곳 있잖아요. 그쵸. 좀 믿고 네, 기다려주는 들어오고 것도 방법인 것 있는 같아요. 상황에서 네. 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진짜. 아무튼 이거는 결론적으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늘 단독 기사 경제팀에서 준비하는 건데 타워 크레인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공사 현장에.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그 기사분들이 지금 총파업을 할지 말지를 좀 투표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지난 3년간 타워 크레인 안전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한 9명 정도가 숨졌는데 네. 그 보통 이 기사 많이 보잖아요. 그 꺾이고 뭐 이런 거. 막 꺾여가지고 이제 그쵸. 뭐 네네. 추락해서 뭐 밑에 뭐 이렇게 떨어져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한데 네. 문제는 이제 부품 자체가 그 중국산 굉장히 좀 안 좋은 부품을 써서 네,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하고. 이게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정부에 뭐 대책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뭐가 나온 건 없다고 하고 저희가 현장을 가봤더니
등록이 말소된 타워 크레인이 버젓이 쓰이고 있는 현장도 있었다고 그래요? 네. 너무 위험한. 그러니까요. 굉장히 위험하죠. 네네. 네, 알면서도 그걸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만약에 파업을 하잖아요. 전국의 공사장의 90%가 올스톱이 됩니다. 이 타워 크레인이 엄청난 역할을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타워 크레인이 그래서. 없으면 기본적으로 공사 현장이 돌아가진 않으니까. 네. 진행이 안 되죠. 네. 무거운 건 다 옮겨서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3,300분 정도의 기사분들이 투표를 하고 있고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오는 8일쯤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늘 나온 소식 중에 그 타오 신나님께서 뒤늦게 마징가 짱가세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미 끝났습니다. 앞쪽을 보고 계신가 봐요. 네. 지금. 네. 조선왕조 실룩셀룩님, 네 반갑습니다. 자, 그 구미에서 3살 여아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방치돼가지고 숨진 거. 네. 당시에 이제 20대 여성이 이제 엄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언니, 그러니까. 친언니인 거죠. 친언니였고. 네,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당초 검찰이 25년을 구형했는데 이제 20년 선고가 떨어진 건데 네. 그 재판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홀로 방치된 어린 피해자가 장시간 겪었을 배고픔과 두려움을 짐작하기 어렵다. 그래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고 오늘 뭐 그 친언니 같은 경우는 재판정에서 그 판결문 읽는 걸 이제 듣고 있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떨궜다고 하는데 네. 뭐 뒤늦게 후회해서 사실 뭐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미 다 저질렀고. 네네. 그리고 친모로 밝혀진 그 성모 씨에 대한 공판은 오는 17일 날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또 하나 안타까운 기사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지난 월요일에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 30대 여성이 전직 세무공무원인데 저희 인권사회팀에서 그 사연을 취재를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이 공무원이 4년 전에 그 직장 상사한테 성추행을 당했던 거죠.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어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가해자는 잘 살고 피해자만 그렇죠. 더 고통을 받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네요. 이게 사실 공군 이중사 사건하고 거의 뭐 같은 사건이라고 그러네요. 봐요. 비슷한 네, 맥락이네요. 봐야 되죠. 자, 다음 뉴스는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영상을 한번 플레이해 주시죠. 이게 중국인데요. 뭐가 움직이는 거죠? 코끼리예요, 엄청 큰데. 코끼리. 아, 코끼리. 코끼리네요. 코끼리가 가정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왜 가정집에 어슬렁어슬렁 들어와서 뭘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여유롭게 들어오죠. 들어와서 이제 뭔가를 이제 먹으려고 해요 지금. 네. 저게 이제 물탱크에서 물이 나오는 데인데 어머. 물을 먹고 있어요. 아, 목이 많이 네, 말랐을까요? 근데 무려 2톤의 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2톤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목이 말랐을 것 같은데. 아니 문을 열어보면 코끼리가 우리 집 물탱크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그렇죠, 약간 그렇죠. 만화 같은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운남 지역에 있는 코끼리떼 15마리가 탈출을 해가지고 무려 500km를 걸어온 거예요. 500km. 네, 그래서 그 인구 800만의 쿤밍시 지역까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일종의 그 주택가 같은데 이제 온 건데 네. 이게 지금 중국의 그 CCTV가 지금 매일 지금 대서특필하고 있다고 그래요. 코끼리떼 이동 뭐 이러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군요. 근데 문제는 이 코끼리떼가 15마리인데 찾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산에도 들어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어떻게 그렇죠. 가는지 이제 궤적을 좀 네. 해서 이렇게 몰아야 되는데 이게 몰아야 잘 안 되는데 되는구나. 알 수가 없는데 드론을 띄워가지고 위치 파악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코끼리들을 찾아도 500km 정도 떨어진 그 고향으로 되돌려오는 게 사실 막막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코끼리떼는 왜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먹고 살기가 힘든가? 저희 김희은 특파원이 오늘 보도할 예정인데 네. 그 내용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방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네.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 다음도 이제 외신 뉴스인데 한번 영상을 보실게요. 네. 이게 스리랑카 해변인데요. 뭘, 그 사람들이 물을- 바구니로 예. 뭔가를 막 던지잖아요. 뭐 하얗게 뭐 떠 있고. 뭐죠, 저거? 저게 이제 플라스틱 알갱이라고 그래요. 그 플라스틱 알갱이가 이제 해안으로 굉장히 많네요. 떠오니까 저걸 이제 그러니까요. 계속 퍼내고 있는 건데 아. 저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달 20일에 그 컨테이너선 하나가 인근에서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그 물질들이 이렇게 새 나온 거예요. 오. 근데 저게 이제 그 컨테이너선에 나온 것들인데 양이 엄청나요. 화학 물질이 실려 있었고 배가 뭐 이제 배에서 폭파 사고도 있어가지고
지금 주변에 저렇게 뭐 플라스틱 알갱이뿐만 아니고 뭐 동물들 사체라든지 뭐, 네. 뭐 어류 사체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해양사고네요. 해양사고. 완전 해양사고죠. 그리고 네. 지금 기름띠가 40km 떨어진 지점까지 가 있어서 지금 더 큰 환경 오염이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은 금요일 날 이렇게 외신 뉴스가 많나 싶으신데 그러게요. 메모할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것만 골라오신 거 아닙니까? 영상이 있어서? 제가 골라왔죠. 왜냐면 금요일은 고민스러워요. 왜냐면 퀴즈트 산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제가 뭐 물론 여러분들은 저의 찐팬으로서 저의 얼굴을 보는 게 굉장히 행복하시겠지만 그래서 물론 제 얼굴을 계속 보여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화면이 잠깐 잠시만요. 뭐 하시는 거죠?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지금? 뭐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제 생생한 어떤 영상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프리데스크의 신기술, 아, 네. 그렇죠. 네, 잔기술이라고도 표현하는 네. 모자이크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알아서 컷하는 그 기술. 네. 좋네요. 점점 저의 적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뭐 네. 모두가 제작진이 다 네, 컨트롤할 네. 수 있습니다. 모집표 기자를.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좀 갖고 오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외신 영상들이 좀 괜찮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고요. 한결 보기 좋다고 한선우님께서 종종 모자이크 하는 걸로 예. 좀 하겠습니다. 좋네요. 자, 그리고 최하리 기자께서 오셨으니까 저 너무 궁금해요. 또 비 올지 안 올지. 정말 근데 이런 날씨만 계속되면 좋겠는데, 그죠? 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금요일이면 만나는 분입니다. 최하리 기상캐스터 날씨알이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화창한 금요일입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진짜 그냥 나가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아까 저희도 네. 오늘의 노래를 여행으로 들면서 뭔가 나가고 싶다 이런 정말.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정말 얼마 만에 이렇게 파란 하늘이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요새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워가지고 어제 날씨와 네. 오늘 날씨는 정말 천양지차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날씨가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일 같은 경우에도 비 와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온다고 해야 될지 음. 막다고 해야 될지 그렇다고 막지 않은 것도 아니고 비가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되게 좀 어려웠어요. 사실은. 근데 그 이유가 맞아요. 어제는 사실 하루 종일 비가 왔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이제 비구름이 퍼지면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비가 온다고 말씀드릴게요. 오긴 오는데 이게 오긴 옵니다. 어제처럼 네. 원샷이다. 처음이시군요. 네. 네,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 비가 뭐 하루 종일 오는 것도 아니어서 비구름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간대에는 하늘이 맑아요. 오전입니까? 중요해요. 이번 주 중요해요. 왜요? 좀 나가고 싶어요. 비 너무 싫었어요. 주말마다. 그럼 언제 오는 게 좋아요? 오전에 일단 그냥 오는 게 좋아요. 오전에 오전에. 좀 있다가- 늦잠 잘 때. 예. 근데 이제 수도권에 계실 거죠? 오늘 밤사이 갑자기 어디로 막 가진 않을 밤에는 안 거잖아요. 갑자기 뭐 남부지방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그러진 않잖아요. 일단은 당장 내일 아침에 이제 수도권과 이제 강원도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열었을 때 오늘처럼 이런 파란 하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아침 사이에 이렇게 하면은 저 원샷이 오는군요. 네, 아침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요게 조금만 잘못하면은 이제 비로 내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가 많이 오는 건 아니고 한 1mm 내외 정도 기록할 수가 있고 그렇게 많이 막 어제처럼 주룩주룩 네, 내리는 건 아니고 막 주룩주룩 내리는 건 아닌데 이제 또 오후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낮에는 아무래도 기온이 오르다 보니까 근데 그 기온이 오른다는 건 이제 하늘이 맑다는 거잖아요. 햇살이 위에는 이제 아직은 우리가 한여름이 아닌 만큼 좀 상층에 한기가 남아 있고 낮에는 이제 일사가 이제 가열이 되면서 소나기 구름이 발달을 하는데 그 지역이 경상도나 주로 동쪽 지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꽃은 핀다님이 내일은 비 오지 말자. 오늘 아침에도 잠깐 내렸는데 하고 네. 안정환님은 오늘 하늘 진짜로 맑았어요. 창문 그쵸. 열고 기분 좋게 운전 오랜만에 했네요 하셨어요. 네. 네. 연두부 엄마님께서 내일 눈이 와도 아리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라고. 정말 따뜻합니다. 예. 아니 저는 기온도 좀 궁금해요. 요즘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약간 헷갈리거든요. 반팔을 네. 입어도 되는지 긴팔 입어야 되는지. 오늘 사실 서울 낮 기온이 25도가 채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25도 이상부터가 이제 초여름에 해당하는 기온인데 그 기준이 30도 이상이 한여름이고 기온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선선했어요 이제. 근데 햇볕이
따뜻해, 좀 따갑다 싶게 예, 느껴지다 예. 보니까 좀 맞아요. 긴팔은 좀 덥게 느껴지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습하지가 않잖아요. 일단은 습하지 맞아요. 않기 때문에 해가 이제 없는 곳이나 그러니까 그늘로 가거나 또 아침 저녁으로는 충분히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데 하늘이 이제 좀 쭉 맑거든요. 네. 한동안은 그렇다 보니까 기온이 갈수록 올라서 내일 낮에는 좀 가벼운 반소매 차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 네. 오장우님이 거의 가을 같은 봄이었다고. 아, 이선아님도 맞아요. 완전 초가을 날씨였다고 그러고. 맞아요. 호시오스님이 오늘 날씨 너무 좋았는데 덥지도 않고 너무 화창해서. 맞아요. 네. 네, 다음 주 30도 넘는 지역이 있는데 특히 그 남부지방 중심으로 30도 이상의 더위가 찾아오고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인데 일요일에는 아무래도 열기가 좀 쌓여가면서 28도까지 올라서 좀 많이 더울 것 같아요. 네. 네. 내일 다음 네. 주는 그래도 반팔을 좀 준비하는 게 아. 좋겠네요. 네, 네. 스카이워드님이 팔꿈치까지 오는 오버핏 티셔츠 입는 게 딱 적당하다고. 꿀팁을. 디테일하시다. 예. 팔꿈치까지 오는 오는 오버핏으로. 네. 네. 홍성호님이 내일 시험 보러 가신대요. 시험 잘 아. 보세요. 응원합니다. 네. 혹시 비 올 수 있으니까 우산 좀 챙기시고요. 네. 지금은 나중물님이 농작물 병옥이 딱 좋은 날씨라고.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맞아요. 네, 네. 그러네요. 장마가 그러면 벌써 네. 이제 주변에서 네. 장마 시작됐나?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무서운 게 기상청에서 중기예보를 내는 게 이제 열흘 예보를 내는데 이 뒤에 비가 추가가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너무 조마조마하거든요, 사실. 아. 왜냐하면 올해도 장마 전선 동향이 좀 예년보다 빠르기도 하니까. 근데 일단은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가 평년 제주도가 6월 19일이에요. 그리고 중부지방이 6월 25일, 남부지방이 19일. 아니죠? 제주도가 19일. 외웠는데. 이거 제 책상에 붙여놓고 제가 항상 외우는 거거든요. 들고 계신 거에는 안 나와 있나 보죠? 네, 제가 외우고 모르고 있으니까. 지웠나 봐요. 괜찮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까 전에 제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 여름철 이제 무더위를 불러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죠.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기 전이어서 그런데 사실 일단 오늘부터 해서 주말에 소나기 소식이 간간히 있긴 하지만 비가 주구장창 내리는 그러니까 5월처럼 비가 뭐 하루 걸러 내리는 그런 날씨는 아니에요. 다음 주 이제 수요일까지는 비 예보가 없는데 그 이후에도 예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마를 또 언제 일기도를 저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정치 전선이 과연 언제쯤 우리나라로 올지. 제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1분 남았군요. 예, 다음 주 출근길 날씨를 좀 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후반에 그러니까 목요일과 금요일에 비 소식이 있긴 한데요. 수요일까지는 비 예보가 없고 네. 목금에. 네. 그런데 이제 뭐 낮 기온이 크게 막 올라서 엄청 더워 죽겠다 막 못 살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기온도 이제 여름다운 그런 더위 아무리 계절이 이제 6월이다 보니까 네. 그냥 적당한 여름 기온에 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좀 무난한 날씨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앨리스 인 런던님이 한국 25도는 선선이군요. 영국 25도는 무더위래요. 확실히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우리나라 날씨만 일단 전해드리다 보니까 예. 군만두님이 매일 예측하는 직업이라서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진짜 이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사실. 본인 잘못도 아닌데 틀리면 막 스트레스 받고. 최강동님이 이거 채팅 보고 계시나요 하는데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읽어주고 있어요. 계세요. 읽어주고 있어요. 네. 총총님이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네. 저희 놀러 가려고요. 이제 백신 맞으셨어요? 퇴근이다. 저 백신을 사실 어제 맞는 날이었는데. 진짜요? 왜 노쇼 백신, 자녀 백신? 아니고 그 전화하니까 되던데요? 그게 자녀 백신 맞아요. 그런 네.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은 다음 주로 미루려고 취소하고 금요일에 날짜 맞춰서 할 수 있는. 좀 쉬어야 되니까. 주말에. 네네네. 다음 주에는 후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게요. 네네.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